동무 먼저 가라. 동무 먼저 가십시오. 좋아. 그럼 똑같이 가자. 아바이 안에 하갔다는데. 아바이. 안에 하갔다는데. 가슴에 제가 한숨이 우리 인민들의 생활과 친숙해진 화술 소품. 웃음과 낭만, 희열로 차넘치게 하여 누구나 좋아하는 우리의 화술 소품들. 내가 먼저 바로 나갔어. 지금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저국의 방선 처소를 지켜선 병사들을 찾아 쉼없는 화선식 예술 선전 활동을 벌려가고 있는 군인 예술 집단이 있습니다. 화려한 극장의 불밝은 무대에서가 아니라 전업가에서 훈련장에서 병사들과 생사고락을 함께하며 신심과 낙관에 넘친 무대를 펼쳐가는 이들은 우리 인민들과 오래전부터 친숙해진 조선인민군 협수단의 화술 창조 집단입니다. 병사들의 가슴에 언제나 웃음과 낭만을 안겨주는 이들에게 병사들은 못견디게 그리운 친혈육을 만난 듯 반갑게 맞아주곤 합니다. 인민군 협수단의 화술배우 동지들이 우리 처소에 찾아올 때가 정말 좋습니다. 텔레비전으로만 보던 그들의 공연을 우리 처소에서 직접 보게 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날마다 기다려지는 고향의 소식과 이 조국의 모습을 이 가슴에 간직하도록 하여주는 보람찬 병사 생활의 무대를 우리가 왜 기다리지 않고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민군 협수단의 화술 소품들을 우리는 제일 좋아합니다. 그 이상을 어떻게 어머니한테 보낸다 그럽니까? 그런가? 어제 정치선 동지가 훈련장에서 이 선동 연설할 때, 야, 그 합복이 멋있었댔는데. 날 따라 앞으로. 예, 바로 이겁니다, 이거. 짜! 모델 소년 중 최고입니다, 최고. 작품에 나오는 중대장, 서대장, 분대장, 그리고 나어린 신입대원까지도 다 우리 부대 지휘관들과 병사들의 모습 그대로란 말입니다. 야, 정말 묘천자의 글로도 깨우치기 힘든 것을 유쾌한 익살로 생동하게 보여주는 인민군 협지단의 핫술 소품들은 우리 지휘관들과 병사들에게 새힘과 용기를 주는 병사 생활의 진정한 교과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공연을 펼치면 병사들이 정말 좋아합니다. 일찍이 위대한 장군님과 경의하는 최고 사령관 동지께서는 화술 소품의 종자도 형상의 세부도 다 병사들 속에 있다고 하시면서 병사들 속에 깊이 들어가야 병사들을 위한 좋은 작품 만들 수 있다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처사로 찾아가면 병사들은 아직도 나이가 많은 우리들이지만 자기 동갑 또래의 동무로 자기 분대의 전우로 다정하게 불러주면서 고향 자랑도 하고 중대 자랑도 하고 지어는 자기의 속 깊은 마음도 서슴없이 터놓곤 합니다. 이렇게 병사들이 마음을 담은 작품이어서 그런지 우리들의 작품을 병사들이 보면서 자기들의 생활을 다시 보는 것만 같아 더 자주 보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들이 창조하는 화술 소품을 병사들이 보고 기뻐할 때 일찍 우리 인민군 협수단에 화술 소품소를 내오도록 해주시고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시던 장군님의 모습이 간절하게 그립습니다. 사람들은 텔레비전의 화면을 통해서 진숙해진 인민군 협수단의 화술 창조 집단에서 창조해낸 재담이나 천곡들을 볼 때마다 재간 있는 창작가들과 재능 있는 명배우들이 있어서 그렇듯 웃음과 낭만으로 일관된 장면들을 펼칠 수 있다고 말하곤 하는데 결코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시기 인민군 협수단에서는 연극과 같은 큰 작품들만 창작 공연하곤 했습니다. 그러한 때 인민군 예술선전대 출신의 병사들이 우리 당이 취해준 조치에 따라서 인민군 협수단으로 소환되게 됐습니다. 그때 바로 명진호, 장재천, 곽초록, 김준복, 리명예, 진숙, 김용일 동지들을 비롯해서 우리 인민들 속에 잘 알려진 인민군대 내의 화술소품 재간둥이들이 다 모여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출연한 화술 소품들은 처음부터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관중들의 기대에 따라서지 못하고 있는 주요한 원인의 하나는 바로 똑똑한 작품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영화 문학이나 시곡 대본은 많았지만 화술 소품 대본은 적었습니다. 큰 희망을 안고 왔던 일부 배우들 속에서는 긍지를 못 가지고 동요하는 현상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1990년대 중엽, 그들은 뜻밖의 소식에 접하게 됐습니다. 온화한 기회에 조선인민군협주단의 공연을 보아주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공연에 왜 재담이 없는가고 지적하시면서 협주단의 화술 소품조를 둔 것은 새로운 당 정책이 나오면 그것을 재담을 비롯한 화술 소품들의 기동성 있게 반영해서 인민들과 병사들을 교양하기 위해서였다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었습니다. 그때 그들 모두는 머리를 둘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당시 저는 배우였습니다. 사실 그때 변변한 재담 한 편 없어서 위대한 장군님께 기쁨을 드리지 못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작가가 될 결심을 굳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썼던 작품들이 병사 생활의 이모저모를 막 나열했기 때문에 그닥 공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 정책을 사자구구 연구하고 또 현실 속에 깊이 들어가서 체험을 하는 과정에 정자를 찾아주게 되었고 그 과정에 좋은 작품들을 써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창작된 인민군협수단의 화술 소품들이 텔레비전으로 방영되면서부터 사람들은 호기심과 기대를 안고 그들이 출연하는 재담이나 천국 같은 작품들을 저도 모르게 기다리게 됐습니다. 이 동무들이 그 웃음신경이 다 마비된 게 아니야 이거? 안 되겠어. 내가 떠나는 분대장 동지라고 생각하고 한 번씩 다 웃으면서 바라줘보라. 분대장 동지, 효율 있는 군인이 되겠습니다. 어라 얼마나 좋아. 그래야 분대장 동지가 쉬어 잘 있으라 펑펑펑 가벼운 마음으로 갈 게 아니야? 통과. 인거리, 활짝 웃으면서 분대장 동지, 어서 떠나십시오. 아유, 이건 지네 좋아하는 것 같진 않아? 예? 다시. 분대장 동지, 조국은 분대장 동지를 영원히 잊지 않을 것입니다. 이건 지네 요란하지 않아? 예? 요란하다는 게 뭡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조국의 눈과 귀가 돼서 온 땅에 배를 붙이고 흰긴 밤을 채우던 분대장 동지. 분대 전투력 강화에 바쳐진 분대장 동지 후숙을 조국이 줄 수 있겠습니까? 예, 부분대장 동지. 통과. 도도. 부족하구나. 부족해. 도도. 안 나오는 아이가. 아니, 이게 작년 4월에 봄 친선했을 특선 때에 내가 지은 시에 훌륭한 곡을 붙여 노래 부른 walte르 와락와락 선생이 아니세요? 아니 그 예술반의 유명한 여루신 다리모스타 선생. walte르 선생. 이거 정말 오래간만이요 이거. 그런데 어떻게 얘기를. 인민군 협수단 배우들이 출연하는 화술 소품 공연을 관람하면서 역인물과 함께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는 관중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희열을 터뜨리던 화술 소품 배우들.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이 출연하는 소품들의 어떤 사랑의 손길이 오려게 되는지 다는 알 수 없었습니다. 1995년 12월 10일, 그때로 말하면 정말 온 나라가 어려움을 겪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끊임없는 전선시찰에 계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 바로 그때 저희들의 공연을 보아주실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우린 그 재담, 우리를 비롯해서 여러 편의 소품들을 무대에 올려댔습니다. 아니 이렇게 우리 인민들은 자기들의 생활을 책임져주고 보살펴주고 정다운 사람들이 함께 모여 일하는 그 일들을 끝없이 사랑하는 마음에서 꼭 우리 자를 붙이는 회사, 우리 탄광, 우리 광산, 우리 상점, 우리 식당, 우리 직장, 우리 지발소, 우리 탄광원, 우리 병원, 우리 유치원, 우리 마을, 우리 거리. 네.
매는 또 뭐야? 이게 아주 뛰어가는 염소도 우리 염소. 아니 그 뭐 아유, 염소에도 용사요. 우리라는 말이 붙는가? 이런 저 염소에서 나오는 영양가 높은 우유로 말하면 우리 타가서 우리 유치원에서 우리 꽃봉오리 다 같이 나눠 먹으니까 우리 염소지. 내 염소인가? 그 정말 염소에도 우리란 말이 딱 붙는가는? 붙는다는데. 야, 그러니까 모든 것이 주인이 된 우리 민들의 자랑과 긍지가 집약적으로 표현된 그런 우리라고 그렇죠. 말이죠. 이거 정말 내용 있는 우리다. 네. 정말 그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재담을 잘하는 아주 나득은 덕무들이라고 하시면서 덕무들을 텔레비전으로 자주 보았다고, 그런데 오늘 이렇게 직접 보니까 정말 생동하고 아주 잘한다고 하시면서 앞으로 우리들의 공연을 자주 보아주시겠다는 그런 크나큰 사랑의 약속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러시고는 헤어지기 아쉬워하는 그들을 정겹게 바라보시며 지금까지 동무들이 창작 공연한 화술 서품들을 보고 인민들과 병사들이 동무들을 사랑하는 것은 작품의 당의 의도를 제때 반영하고 거기에 웃음도 있고 눈물도 있으며 동무들의 공연이 인민들과 병사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기 때문이라는 아낌없는 치하를 거듭해 주셨습니다. 뜻깊은 이날에 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믿음과 사랑은 그대로 그들의 창작 활동에서 말할 줄 모르는 지혜와 열정에 샘이 됐습니다. 작가 명진호 동지는 위대한 장군님의 교실을 직접 받아하는 혁명적 군인 작가답게 하나의 소품을 창작해도 정책적 대가 뚜렷하고 전투적이며 혁명적인 기백이 장엄치도록 하는데 온 넋을 쏟아부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밝혀주신 것처럼 소품도 성격 문학으로 창조해내자. 이것이 그가 항상 기준으로 삼은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이 작품 대본을 받았는데 그 작품의 욕인물이 그대로 나였습니다. 나만이 가지고 있는 성격과 개성이 너무나도 신통하게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그 작품이 바로 재담 부탁이었고 그 욕인물이 바로 볼록이었습니다. 저희 좀 빼돌려달라는 부탁입니다. 뭐라고요? 이 동무가 이거 정말 뭐야? 네? 뭐래요? 빼돌려달라는 부탁이라는 말. 어머나. 빼돌려달라는 부탁. 아니 장군님가? 빼돌려달라는 부탁이랍니다. 이 편지가. 이게 어린애 친하는 거가 정말. 동무가 정말 정신 있어요? 어따 대고 그런 지불해한 부탁 들고 다녀? 네? 아니 정말 창피하지도 않아요? 창피하게 생겼나 보래요. 벌럭 렌즈처럼 벌럭벌럭 해가지고. 펄럭펄럭? 에게게 아니 애게게 하면 누가 동정해줄 줄 알아요? 동무가 정말. 덕무, 여성들의 애개개는 동정이나 받기 위한 애개개가 아니라 사회와 집단, 동지들을 위해서만 필요한 애개개예요. 그럼. 야, 그 애기게 분석 좋다. 아니, 무슨 지금 애게게나 분석하고 있을 땐가? 이처럼 우리 명진호 작가 동지는 작품을 한번 쓸 때마다 매 배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소한 성격과 개성을 놓치지 않고 작품에 그대로 반영하기에 우리 화술 배우들이 사람들 속에 아주 성격 있는 배우들로 기억에 남았다고 생각됩니다. 대본이 완성되면 배우들도 앙양된 열정을 안고 맡은 욕인물 형상을 하나하나 완성해 나갔습니다. 그 열의는 참으로 비상한 것이었습니다. 원래 화술 배우들은 대부분 익살이 보통 아닙니다. 그것은 배우들이 출연하는 소품들이 웃음과 낭만으로 엮어진 것으로 해서 일상생활도 무대에서와 같이 흘러가곤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과 낭만 속에 빗긴 배우들의 노력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작품을 맡으면 걱정부터 앞섭니다. 그 맡은 역인물은 젊은 병사나 이 서대장 같은 역인데 보다시피 이렇게 나이가 많지 않습니까? 인민들과 군인들의 기억 속에 남는 역 형상을 창조하자면 병사들 속에 들어갑니다. 정말 우리 병사들 속에는 각양한 성격의 소유자들이 많습니다. 그 익살꾼도 있고 표정은 무뚝뚝해도 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들을 웃기고 새침 하나 그 훈련에서는 영맹하고 이런 성격들을 하나하나 찾아내서 우리들의 몸에 푹 배일 때까지 끊임없는 반복 훈련 또 훈련해서 역 형상을 완성합니다. 아니 그럼 할머니가? 야야야 대요 헷갈린다. 야 우선 빠진다. 아니 그럼 아주머니?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그다음에 어쩌면 이렇게 하고. 작가가 작품 대안을 내놓으면
모두가 연출가가 되고 배우가 돼서 병사 생활의 인상 깊은 세부들을 찾아냈고 그것을 형상해내기 위해서 사색과 정열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스스로가 높은 목표를 제시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훈련장에서 론쟁을 벌리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의 대사 형상을 위해서 며칠 밤을 지새기도 했습니다. 그때 우리 창조 집단의 창조 요리는 대단히 높았습니다. 곽철호 동무만 놓고 봐도 일상적으로는 조용하고 말이 없는 동무인데 일단 그 작품을 맡기만 하면은 어디서 그런 정렬이 나오는지 정말 우리도 깜짝 놀랄 그런 정도였습니다. 한 번은 재담 그 길에서 소년단의 역을 맡았는데 그 소년단 인사법 한 동작을 위해 학교에 가서 아이들이 인사하는 걸 보고 또 제가 또 해보면서 역 형상을 완성했댔습니다. 너도 날 가슴 뭉클하게 만들고 이 길로 들어가자고 와서? 예? 안 돼야. 아저씨. 조그만 아이들은 못 써. 가라. 야, 아저씨. 가라. 야, 난 이 길로 들어가자는 게 아니라 내가 파이링을 얼마나 잘하는가 좀 봐달라고 왔어요. 요! 너나 중대에서 바이링 제일 잘한다는 거 어떻게 알면? 다 아는 길이 있지요, 뭐. 보자. 자세가 불안해. 파이어링이 좀 커요. 아버지 거야? 누나 거예요. 결전의 길로. 아저씨, 전 치리하는 지도자 선생님의 사랑의 품속에서 행복만을 받으며 자라온 조선 선언단원이에요. 저도 이 결전의 노래를 부르며 혁명의 일세의 시들이 걸어간 그 길만 걷겠어요. 옳다. 그 길이 바로 우리의 행복을 지키는 길이다. 선단원! 예. 들어라! 알았습니다. 자, 항상 준비! 하나하나의 인물 형상이 완성될 때마다 배우들은 누구나가 무대에서 익사를 부리던 사람들 같지 않게 눈물을 흘리곤 했습니다. 가식없는 그 눈물 속에는 위대한 장군님께 최상의 공인 성과로 기쁨을 드리려는 그들 모두의 한결같은 지향이 빗겨 있었습니다. 이들은 화술 소품을 창작하는 데만 그치지 않고 위대한 장군님의 전선길을 따르는 심정으로 최전방 부대들에 대한 순회 공연을 진행하고 군인 대중의 평가와 의견을 받으며 작품을 더욱 완성해 나갔습니다. 처소의 병사들은 그들에게 있어서 만나면 헤어지기 싫은 전우이기 전에 훌륭한 작품들을 창작하게 서재를 주고 형상 과제를 안겨주는 고마운 선생이었고 친근한 동지였습니다. 하기에 온화한 부대에서는 재담 주자가 공연되자마자 자기들의 생활을 담은 자기 부대의 작품이 나왔다고 법석이었다고 합니다. 바로 몇 달 전에 부대에 왔던 그들이 자기한테 뭘 하나라도 있기만 하면 그저 병사들한테 주지 못해서 막 앓는 자기 중대 지휘관들을 직접 보고 가서 그 작품을 만들었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별동무, 다리동무, 우리 중대 지휘관 농들과 사관 농들이 즐겨 부르는 말이 뭔 줄 압니까? 무슨 말인데요? 주자 이 말입니다. 주자. 예, 해가는 우리 중대 척 들어서기만 하면 네. 너도 나도 주자 하는데 나한테 좋은 일이 생겼다. 병사들에게 먼저 주자. 군대에서 북강릉에 삶았다 나보다 먼저 병사들에게 주자. 누가 병원에 입원했다 피면 피, 살이면 살, 뼈면 뼈 다 주자. 누가 또 무엇이 없어 안타까워한다. 아깝지만 내 것은 서슴없이 주자. 야, 아니 내가 마지막까지 말해주게 좀 가만히 있으라마. 주자는 말이 저절로 나오는 거 어떻게 해? 좋아. 그럼 이제부터는 안 할래. 중대에서 염소를 짰다. 석곡부는 병사들에게 주자. 이런 이야기들은 병사들이 있는 그 어디에서나 흔히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가는 곳마다에서 우리 병사들에게 혁명적이고 낭만에 넘친 웃음과 아름다운 생활을 안겨주고 있는 이들의 창조 활동을 귀중히 여기시어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들의 공연을 보아주시며 서품 작품들에 대한 지도까지 해주셨습니다.
우리 혁명은 노래로 시작되고 노래로 전진해왔고 노래로 승리한 역사라는 위대한 장군님의 결실을 접하고 저는 제3 혁명의 노래 승리의 노래를 창작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작품을 보아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여기에 외국 유학생을 종파로 형성하였는데 이 동무들이 그때 역사를 잘 몰라서 그럴 수 있다는 거 때문에 여기에 얼마오제라고 형성하면 이곳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 고향 백리벌의 학두루미가 헐 나는 것 같은 게 정말 좋습니다. 이런 노래나 부른다고 학두루미가 나는 게? 못 날아옵니다. 동무 저쪽으로 들어가. 야, 들어가라. 동무 한번 해보. 얌전히? 네. 동무 나오래. 저 동무야. 정말이에요. 예. 아니. 저쪽 가을철 김장무처럼 늘 신하게 생긴 저 동무 말이야. 야, 진짜 그만 게 어디 짤딱 나서. 그래. 아니, 동무 나오라는데. 네. 이 동무 인물 체격이 아주 간다서. 손님 접대 자주 뽑히는 동무입니다. 백두에 저기는 넘치고. 아니 왜 그럽니까? 네. 동문 왜 사람을 그렇게 깜짝깜짝 놀래우면서 그러나? 그 뭐 사람들의 심장을 부러지고 살살 녹여내는 이런 로맨틱한 멜로디 없나? 전 이 노래를 사랑합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은 빈터에서 맨손으로 천리말을 타고 새사유를 꾸려나가려는 우리들의 정신이 다 반영돼 있지 않습니까? 야, 지금 이거 안 되겠어. 내일 큰 나라 사람들 앞에서 이런 노래를 불렀다가 그 사람들의 기분을 좀 전하면 줄 것도 안 줄 수 있단 말이야. 큰 나라 사람들이 주저놔도 자력갱생하면 잘 살 수 있습니다. 저거 어디서 저런 시비리 백돼지 같은 거야 저거? 야, 너 뭐야? 얼마우제 같은 거. 얼마우제? 야, 그럼 도문화부장 동지가 월치기 러시아 사람이란 말이야? 됐어. 그날 창작가들은 우리 장군님은 정말 하나의 작은 문제에서도 예리한 것을 찾아보시는 문화예술의 천재이심을 다시 한번 가슴 뿌듯이 새겨안게 됐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들의 화술소품 공연을 보아주시면서 잘못된 문제를 바로잡아 주신 것은 바로 이때만이 아니었습니다. 제담 도 높이 올려가리 강성봉 아리랑에 출연했을 때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순수 웃기려고 방언을 쏟댔습니다. 그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저렇게 사람들을 웃기려고 방언을 쓰면 웃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고 하시면서 사람들을 진짜 웃기려면 아름답고 고상한 표현으로서 연기를 잘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저절로 웃음이 나오게 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협주단 화술 배우들은 자신들의 기량을 다방면적으로 높이기 위한 사업에 언제나 큰 힘을 놓고 있습니다. 이들의 기량 훈련에서 이채로운 것은 성악 가수 못지않게 노래의 형상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쉬쉬하고 다음번에 또 이렇게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고 진행한 작품 병사가 지키는 저국에서 우리가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직접 부르지 못하고 성악 배우들이 형상한 노래를 가지고 이 작품에 출연했댔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오늘 출연한 배우들이 노래도 잘하고 형상력도 있는데 왜 그렇게 하였는가? 제담에서 배우들이 직접 노래를 부르면서 형상을 하면은 더 실감이 난다고 하셨습니다. 그 후부터 우리는 무대에서 노래까지 직접 부르는 만능배우로 준비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실제 공연마당에서 노래 부르는 대목에서 노래를 부르고 춤추는 대목에서 춤까지 추니까 이것을 본 관중들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내 자란 조국이 하도 소중해 가슴에 청한 꽃 전어에 섰네 청하는 나의
그뿐이 아닙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군 협주단에서는 관병일치 군민관계의 주제의 작품들도 많이 창작해서 공연할 때 대한 과업도 주시고 매식이 제기되는 당정책을 잘 반영하도록 손잡아 이끌어 주시어 인민들의 사랑을 받는 많은 작품들이 태어나게 해주시었습니다. 인민군 대동부들에게 줬다는 새끼얼은 또 무슨 새끼얼이야? 표집으로 건 새끼오리다. 뭐요? 아니 그럼 군대 동무들에게 볏집으로 꼰 새끼얼을 줬어? 그렇수다. 누가 그 새끼얼을 군대 동무들에게 주라고 했어? 아니 반장이 그 새끼오리 강주리에 담아서 주라고 사놨어. 아니 누가 그 새끼얼을 주라고 그랬어? 그 새끼를 주라고 그랬지? 아니 그 새끼오리 주라고 그랬지. 언제 그 새끼오리 주라고 그랬어? 누가 그 새끼얼을 주라고 그랬어? 요 새끼얼을 주라고 그랬어? 아니 나야 이 새끼오리인 줄 알았지. 언제 이 새끼오리인 줄 알았어? 이중창 하나요. 뭐야? 이렇게 태어난 서품들이었지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들의 공연을 봐주실 때마다 잘 만들었다고 재단 부탁을 보실 때에는 대홍단 일꾼들의 자력갱생의 혁명 정신을 따라 배울 때 대한 사상을 민감하게 반영했다고 당정책을 받아들이는 데서 확실히 인민군대는 모범이라고 환하게 웃으시었습니다. 오, 행이 안타깝구나, 속상하구나. 우리는 하루빨리 갱을 복구해야겠는데 갱장동지 외친다. 아니 왜 계속하지 않고 눈을 부릅뜨고 나만 쳐다보나? 김장동지 차례입니다. 아니면 나도 한마디 해야 하나? 그렇지 않구요. 나야 한마디 하나마나 안 돼. 이 말밖에 더 있나? 시로하십시오. 뭐 시로? 그렇지 않구요. 물러들 소라고 얼씬의 땅 다 죽어. 우리가 하는 부탁, 그것은 어떤 부탁인가? 그것은 개인의 안락을 위한 부탁도 아니고 그런 너절한 부탁 병사는 입에 담지도 않는다. 부탁은 소중한 것, 더구나 인민을 위한 부탁, 혁명을 위한 부탁, 조국을 위한 부탁은 그 누구도 거절할 권리가 없는 것. 하지만 절대로 안 되는 것. 그런데 갱장동지는 하지만 절대로 안 되는 것 하니 이건 너무하구나. 과연 갱장동지의 핏줄로는 피가 아니라 뜨뜻미지고 난 물이 흐른단 말인가? 나의 핏줄로는 가장 뜨겁고도 붉은 피가 흐르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부탁을 들어주어야 하니. 이 사람들아, 제발 이러지들 말라고. 그 이후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군 협주단의 화술서품은 협주단과 같은 큰 예술단체의 무대와 군부대 예술선전대와 같은 예술선전대의 무대 공간을 메꾸는 방향에서 공연활동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귀중한 교시를 주시었습니다. 이것은 인민군 협주단의 화술소품 창조를 더 높은 경제로 올려세우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됐습니다. 그런데 위대한 장군님의 뜻을 받들어 갈 창조 집단의 요리는 대단했지만 큰 예술단체와 작은 예술단체의 무대 공간을 메우는 소품이란 어떤 것이 돼야 하는지 점처럼 방도가 떠오르지 않아서 본민에 휩싸인 나날도 있었습니다. 이들의 속마음 고충을 헤아려 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느 한 기회에 인민군 협주단 화술소품조에서는 김철의 서정시 어머니, 적이천의 장편서사시 백두산, 백인준의 풍자시와 같이 사람들 속에 널리 알려진 유명한 시들을 가지고도 작품을 만들어 공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들의 소품 창작과 공연 활동에서 나서는 세부적인 문제들에 이르기까지 환히 밝혀주셨습니다. 그때 나는 외쳤습니다. 이젠 살았구나. 위대한 장군께서 정말 우리 인민군 협주단 화술소품의 전성기를 펼쳐주셨구나. 만세라도 막 부르고 싶었습니다. 아니 글쎄 이 녀석이 술값을 술값을? 이런 웃었어. 나리님도 우습지? 이놈! 어디라고 웃어? 내 앞에서 감히 웃어? 이 녀석이 문자마라. 공포들이여, 저 불길을 보느냐? 조선은 죽지 않았다. 조선의 정신은 살았다. 조선의 심장도 살았다. 불을 지르라. 원수의 머리 위에 불을 지르라. 재단
그들처럼을 본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격동되는 심정을 금치 못하면서 이 작품이야말로 고난의 행군을 이겨내게 한 불패의 힘의 원천이 어디에 있었는가를 생각하게 보여준 작품이라고. 하늘 땅에 열몇 번 뒤집혀도 오직 백두의 혁명 정신을 안고 살아야 우리가 승리한다는 역사의 진리를 뼛속 깊이 새겨주는 교과서와 같은 작품이라고. 한결같이 자기 흥분을 금치 못하던 그때 그 모습들이 지금도 눈앞에 있습니다. 짧은 곡 어머니를 창조하던 나날에는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며칠 동안 창조를 진행하느라고 저녁에 집에 늦게 들어간 적이 있는데 우리 어머니가 여수 뭘 하느라고 이렇게 늦나 이렇게 물어보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우리 시어머니 창조해요 하고 말했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야 너희 인민군 협수단에서 무슨 시어머니들 교양하는 이런 작품까지 만드나 이렇게 물어보기 때문에 제가 시어머니? 저도 삭갈리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온 집안이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다음 날 그에게서 이런 얘기를 듣은 작가는 웃음과 낭만으로 일관된 재담 형식의 작품이 아니라 웃음도 있고 눈물도 있는 짧은 곡 형식의 작품이 더 큰 가마력이 있겠다고 생각하고 지금과 같이 작품을 창작하게 됐다고 합니다. 저게 재미없인 하루도 못 살 것처럼 그러더니 정말 걱정은 걱정입니다. 그래서 내 시어머니를 함께 보내라고 한 거냐? 예. 할머니가 함께 간다. 아니 어머니 그런데 제가 내내 저애와 이 군대에 함께 있을 수야 없지 않나요? 아니, 그건 또 무슨 소리냐? 너도 군대 나가니? 아니 어머니가 나를 승혁이와 함께 보내라고 하지 않았나요? 아니야.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단 말이냐? 아이고 여보 영감. 야 복동아. 여보. 아이고 저 아까 할머니가 절 보고 우리 중혁이한테 시어머니를 함께 보내거라 하시질 않았나요? 예. 뭐라고? 어머니. 할머니, 이건 정말 웃지 않고 먹겠지겠구나. 할머니, 할머니야. 예. 할머니. 야, 내가 보내라는 시어머니는 이해가 아니라 이 김철 선생이 쓴 시 어머니를 보내라는 말이다. 예? 이렇게 창작된 작품에 대한 사람들의 반향은 대단했습니다. 관중들이 화술소품의 새로운 경지를 봤다며 공연 성과를 축하해 줄 때 그들은 작품의 종자로부터 주제와 사상, 하나의 작은 세부 형상에까지 다 위대한 장군님의 세심한 지도와 사랑이 있어서 창작됐다. 자기들이 토친 격정은 그대로 어버이 장군님에 대한 감사의 인사라고 했습니다. 나의 생명의 시작도 끝도 그 품에만 있는 조선노동당이여, 나는 영원히 정녕 이들이 없는 시구절은 위대한 장군님의 품에서 화술소품 창작의 첫 걸음마를 떼고 그 손길에 받들려 인민들의 사랑을 받는 관록 있는 예술 집단으로 자라난 긍지와 더 열정적인 창조 활동을 벌려고 할 맹세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 혁명령도 자옥에 보폭을 맞추며 천만 군민을 혁명열 투쟁열로 힘차게 불러일으키던 그 나날의 서품 창조 활동을 벌였던 여러 배우들이 지금은 나이가 많아서 무대에 나서지 못하지만 그 시절을 영원히 잊지 못해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그 선군 혁명 용도의 자욱자욱을 따라서 끊임없는 공연 활동을 진행하던 그 나날에는 갓난 아기, 정말 그 돌도 채 되지 않은 어린 아이를 시어머니에게 맡기고 처소를 찾아서 수십일 동안이나 공연 활동을 벌린 이런 여배우들도 있었고, 또 일신상의 그 아픔도 한 몸으로 묵새기면서 정말 병사들 앞에서 웃으면서 자기 역형상을 수행함으로 해서 정말 인민들로부터, 병사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독차지 않은 이런 배우들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군복 입은 예술인의 자각과 이 긍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듯 우리 인민들과 병사들의 각별한 사랑을 받는 예술단체로 세상에 내세워 주시고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텔레비전으로 인민군 협수단의 화술 소품들을 많이 내보내야 한다고 하시며 은정어린 조치까지 취해주셨습니다. 정녕 위대한 장군님의 품속에서 흘러온 인민군 협수단의 화술 소품 창조의 나날은 그이의 따뜻한 손길에 이끌려 혁명군대 예술인들이 얼마나 위대한 스승을 모시고 예술활동을 벌이고 있는가를 심장 깊이 체득한 나날이었습니다. 조선인민군 협수단의 화술소품 창작가 예술인들은 우리 인민들과 병사들에게 혁명적 낭만과 기백을 안겨주며 위대한 장군님을 따라 보람찬 화술소품 창작의 길을 걸어온 것처럼 경리하는 최고領導자 김정은 동지를 따라 신심과 낙관이 넘쳐 활력 있게 나아가는 우리 인민들과 병사들에게 더 큰 열정과 환희를 안겨주기 위해서 오늘도 처소와 일터를 찾아 가고 또 가고 있습니다.